이재명 대표 재판 소식 새로 들어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수회담 다음 날인 오늘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 모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인이 100명 넘을 걸로 보이는데 재판 장기화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유동규가 혹했다는 증언 나왔는데 증언 무의미하다고 보시나요? 자, 보신 것처럼 오늘도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본부장님. 네. 그동안 대장동 재판은 오후 한 6시쯤에는 끝이 났는데 오늘부터는 1시간 정도 늦춰서 7시쯤까지 진행이 된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증인이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1심 선고만 지금 한 1, 2년 걸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판 일정을 앞당겨 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동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형사지법 33부인데 김동현 부장판사는 그동안 재판을 너무 미룬다고 질질 끈다고 그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총선 전에는 총선이 있더라도 그 출석을 하라고 해서 만약에 출석을 안 하면은 강제 구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해서 선거 전날에도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가 끝났으니 이게 더 이상 이제 또 더 놓쳐주면 안 되니까 아직 증인이 100명이나 있으니까는 앞으로 이 재판에 나오면은 하루에 1시간 정도 더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인 신문을 좀 속도를 내겠다. 그리고 또 검사들에게도 검사나 이 변호인들에게도 증인 신문을 할 때 좀 간략하게 요점만 좀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그런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가장 핵심은 1심 판결이 언제 나올 건지 자, 그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 대장동 문제는 다른 그 모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나 재판 그리고 저 수사에서 여기서 파생된 문제들이 많아요. 공직선거법 이런 거 파생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장동 재판이 본류인데 이게 가장 빨리 그 1심이라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서둔다고 해서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끌다가 그때 병합하는 문제로도 또 시간을 막 끌었었거든요. 그 위정교사와 병합하는 문제 이것도 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끌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여기에서 무죄를 받으면은 만약 무죄를 받으면 본인은 완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완전 날개 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무죄가 될지 어떤 다음에 대선에 이제 출마할지 안 할지 이 문제까지 걸려 있는데 다음 대선 전까지 이 3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안 나오도록 한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네. 재판부에서는 그런 정치적 사정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대법원까지 가도록 실질적으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이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지난 재판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남 변호사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구도가 유동규 대 이재명에서 지금 남욱 대 이재명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욱과 이재명 두 사람 과거에도 한바탕 설전을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갖고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뭐 저희가 좀 딱히 전해드릴 부분이 없는데 지난 재판에서 남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례개발 사업에 민간업자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업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일정한 그런 그 민간업자의 참여를 통해서 이런 수익을 통해서 혹은 성남시라든지 도계공을 통해서 임대아파트를 들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적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정인이 남욱 변호사들의 정인이 조금 더 이재명 대표의 매우 공격적이고 네. 재판의 결과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박해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당분간은 진실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으로 보면 아마 남욱 변호사의 어떤 정언들이 좀 힘을 얻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용을 더 진행되는 사항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재판을 마칠 때쯤에 오전 재판 마칠 때쯤에요. 이재명 대표가 몸살 기운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퇴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오후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라면서 좀 거절을 했답니다. 이런 일도 있었대요. 뭐 이 대표 어디 안 좋으시냐 하니까 몸살기가 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정도로 변론을 불리하기는 어렵고 오후에 출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오후에 정진상 씨 측의 그런 또 변호인의 그게 있었거든요. 이걸 좀 피하고 난 그만 가겠다라고 했던 모양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학교에서 조퇴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거 너 왜 조퇴하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조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어디가 아픈데 몸살 기운 좀 있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 딱 얹어보더니 뭐 별로 열도 없고 하니까 수업 끝까지 들어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다 이해하고 나는 선생님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나 그냥 조퇴할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조퇴시켜줍니까? 저기가 어디입니까?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1당의 위세등등한 제1당 대표도 아닙니다.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분은 형사 피고인일 뿐이에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받고 있는 그런 피고인인데 그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나 몸 안 좋으니까 재판 안 받고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법정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유권 무죄다. 권력이 있으면 재판 안 받아도 되고 힘없는 사람만 저렇게 끝까지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8시간 저녁 7시까지 재판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가 자초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법원에도 책임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알겠습니다.